네,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지난해 9월이죠. 우리 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에게 군 내부망을 해킹당했습니다. 이때 군사 기밀 문서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50GB.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? 노트북 하나 사면은 그 노트북에 빈틈없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문서의 량이 그쯤 됩니다. 250GB. 엄청난 양입니다, 사실은요. 이제 그게 유출이 됐는데, 자,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. 그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지금 이제 언론상에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네. 사실상 이제 우리 군의 핵심적인 자료들은 거의 다 빠져나간 걸로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예. 사실 이 사건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우스운 사건이었습니다. 예.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이 해킹 방법 중에 하나가 네. 뭐 내부자가 도와줘서 이렇게 해킹했다 그러면은 좀 예.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네. 이것은 사실 이제 작년 8월이었죠.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해킹 시도를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했었고 네.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쓰는 인터넷은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망분리가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내부망은 이제 인트라넷이고 그다음에 외부망은 인터넷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백신 업체가 이제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망을 연결하게 됩니다. 랜선으로. 하하.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것을 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악성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빼내가게 된 건데요. 지금도 사실 뭐 어떤 자료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지는 지금 완전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. 사실 데이터량, 지금 250GB 정도 되는 그 데이터량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로그 기록을 되살려서 어떤 기록이 빠져나갔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김 의원님, 방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이제 연결해서 백신 작업을 잠정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외부의 예상 가능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평소보다도 두세 배 더 확실하게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나요?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예. 개개의 PC에 있는 네. 그 랜선이라고 하죠. 예. 인터넷 선을 다 빼야 됩니다.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고 사실 예.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와 특히 우리 군이 이런 뭐 그 지휘 체계나 이런 걸 디지털화를 많이 했지만은 네. 그것을 운용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아직은 이런 보안 측면에서 많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빠져나간 기밀 자료 당시 군은 사실은 뭐 그러다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제 밝혀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. 그 빠져나간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의원님,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전계획 501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작전계획 501호라는 게 뭐냐면 유사시 이제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고 전쟁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는 핵심적인 일종의 네. 작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특히 이제 북한이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거는 501호 중에서도 참수작전입니다. 왜냐하면은 김정은이를 전쟁 초기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라크전 이런 걸 보더라도 전쟁 초기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작전이 계속됨에 따라서 사실 사담 후세인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도망 다니면서 그만큼 미국이 빨리 정규 작전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된 걸로 보여지고요. 또 작게 3010은 이제 국지 도발 대응 작전이라서 북한이 전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대량의 그런 무장 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네.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이제 빠져나간 것 같고요. 이 밖에 이제 뭐 한미 연합 사령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업무 보고 이것도 사실 이 내용 중에는 기밀을 요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것들도 지금 빠져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자료, 그다음에 군부대 발전소 등 주요 시설 자료가 나가는데요.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자료가 유출되다 보면요. 한미 간에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는 더 이상 군사의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 그런 일이 많은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전략자산 전개도
그전 같은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는 뭐 미리 알려주거나 어떤 게 온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.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일날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기종도 좀 안 알려주고 뭔가 온다란 얘기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. 그만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그럼 과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믿을 수,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호 신뢰성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군사 기밀이 한꺼번에 통째로 이렇게 나간 셈인데, 해킹을 당한 셈인데, 지금 그 중에서 무엇이 나갔는지를 확인한 것이 5분의 1쯤, 그러니까 22.5%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, 나머지 77.5%, 이것은 도대체 뭘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렇게 저는 그 국방부에서요. 네. 국회에 그 출석해서 한 말이 북한의 해킹 수준은 이미 미국의 CIA 수준이다.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게 충분한 해킹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.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헛수락 했는지 첫째 의문이고요. 네. 이게 두 가지가 저는 문제인 게 일단 나머지 모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국방부에서 뭐라 했냐면 네. 일부 해킹이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.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나머지 80% 가까이는 뭐가 이게 해킹된지도 모르잖아요. 네. 근데 심각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? 하. 따라서 이게 저는 국방부 해명이 첫째 문제가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게 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 이런 이게 말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뭐가 해킹된지 알아야 그걸 이게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바꾸든지 저는 이게 대비를 못하니까 뭐가 해킹된지를 모르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고 항상 이게 그렇지만 옛날부터 이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그만큼 이게 현대전은 정보전 이게 중요한데 이런 이게 군사기밀 해킹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. 이제 결국 김정은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참수작전 계획을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,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이 자신들 또 평양에 있는 군 지도부를 지키기 위한 방어 계획 이걸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겠어요? 뭐 당연하죠. 그러니까 예. 각 단계별로 작전 단계별로 우리 군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건 거예요. 네. 그런데 뭐 참수 작전을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김정은의 이동 상황을 식별해서 뭐 보고하는 건데 예. 뭘 이용해서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. 네. 그다음에 또 뭐 지도부 은신처 봉사하는데 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렇게 예컨대 그 작전 계획에 보면 어떤 부대가 어떤 경로로 침투를 해서 어떻게 어느 주변을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서 작전을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간다는 걸 북한이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뭐 당연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.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작전 계획을 고쳐야 되는 거죠. 이제 북한한테 이미 알려졌으니까 고쳐야 네.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고쳤다는 사실 자체도 또 북한에 알려지면 북한은 또 다른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김 의원님,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적에게 노출된 작전 계획은 더 이상 작전 계획이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계를 세워야 될 텐데 그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? 사실상 이게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. 그 한번 세우려면 돈과 인력이 그렇죠. 엄청 돈과 들어가는 인력이 거죠.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 매년 이제 수정 보완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8월에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전에 대부분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봅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적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자,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은 지금 북한이 해킹했다는 작전 계획 5015 그걸 완전 폐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예, 그래서 그 매년 사실 이제 업데이트는 됩니다. 이제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는 새롭게 또 추가되고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보통 UFG 때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2월, 3월에 키리졸브 이제 독수리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때 이제 야전에서 이제 검증을 해봅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정 보완하는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. 그만큼 이게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뭐 단순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힘들게 만들어지는 건데 예. 이런 것들이 단번에 이렇게 적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에게 큰 실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. 자, 배 교수님 그런데 우리의 작전 계획이 적의 손에 넘어간 것이 바로 전 정권 때 일어난 일이고 그 사이에 국방장관도 교체가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군이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에 여기에 대처를 해왔고 어떻게 은폐를 하고 또 축소를 하고 지금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
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네,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최초로 이 대량 악성 백신의 코드가 들어온 악성 코드가 들어온 것을 인지한 게 9월 23일이었거든요, 지난해. 예, 그런데 이때 인지가 이미 침투한 지 한 달 뒤에 네.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. 예, 그리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망과 또 내부망이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내부망은 안전하다. 아,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내부망까지 침투가 됐거든요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제기 계속하니까 일부 자료만 유출이 됐지 네, 중요한 자료는 유출이 안 됐다.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. 네,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은 100% 유출됐는데 그중에 확인된 자료가 20%밖에 안 된다. 네. 라는 대답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이런 답변은 아마 기본적으로 무슨 자료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과거 정권에서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여론 조작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까지 드러나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것 같고요. 이번 기회에 좀 정체성을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나라의 간성이다. 라는 것답게 정말 본분을 좀 충실해야 되겠고요. 또 충격적인 것은 전혀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. 네. 시공 때도 지키지 않았고 작업할 때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과거 정권의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좀 현 정권에 와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신통방통 출연진 네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